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은 겉보기에 노력하고 있을 뿐, 이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도 피곤했던 하루 일과를 뒤로하고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청적이 흐르는 와중에 고양이가 옆에서 야옹야옹 울며 이따금 내 다리 위로 기어오른다. 이럴 땐 나도 고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럼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물론 감정도 양심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또한 상처를 덜 받는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고양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싶은 때도 있다. 내가 인간이기에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자신의 연애사를 털어놓는다. 헤어진 이성 친구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었는지, 지금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진지하고 뜨거운지 제발 좀 알아달라는 듯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모든 게 끝나버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이야기는 이별하고 너무 힘들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발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일은 누구나 크든 작든 겪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도 시간과 함께 옅어지게 되어 있다.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면 아직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아직 다 옅어지지 않아서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면서 우리에게서 가져가야 할 것들을 가져가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둔다. 하루는 이런 메시지를 남긴 사람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런 부탁을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대로 도저히 살 자신이 없어요. 나는 놀랍고 걱정이 되어 한나절 가까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러다가 그녀의 런런왕 페이지에도 들어가 보았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경이 절절히 담긴 글로 가득했다. 이토록 심한 상처를 준 남자라면 천하의 몹쓸 인간임이 분명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남자를 잊어버리는 쪽을 택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형벌을 가하고 있었다. 마치 그더러 보라는 듯, 보고 가슴 아파하라는 듯이. 그러나 그 남자가 그녀의 글을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았다. 자포자기 상태로 빠진 채로 그녀의 삶만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와의 대화를 이어나갈 자신이 없어 대화창을 닫아버렸다. 연애 감정이란 정말 기묘하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던 사람을 한순간에 비틀거리게 하고 극도로 나약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니 말이다. 한 번은 영화 촬영 작업을 하는데 감정신을 찍던 촬영 기사가 갑자기 전 여자친구에 대한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의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기숙사 룸메이트와 바람이 나서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 번 시작된 촬영 기사의 한풀이는 그칠 줄 몰랐다. 그 후로도 며칠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런런 왕에도 매일 전 여자친구를 저주하는 말을 퍼부어댔다. 자신은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는다고 썼다. 이를 지켜보다 지친 동창들마저도 하나둘 그의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그는 묘한 쾌감마저 느끼는 듯 오히려 즐거워했다.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묻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형은 실연을 안 당해봐서 몰라요. 안 당해보기는 네가 전 여자친구 이야기했던 날 며칠 전이 바로 내가 실연당한 날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해요? 형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여전히 진짜 사랑이 있다고 믿어. 시간이 흐르면 다시 올 거야. 저는 그렇게 못 믿어요. 전 다 잃었어요. 아니, 다 잃지 않았어. 그냥 사랑이 떠난 것일 뿐이지. 넌 새로운 삶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싫은 것일 뿐이야. 사실 많은 청춘들의 연애가 이렇다. 헤어지면 세상이 무너졌다고 느끼며 극심한 고통에 휩싸인다. 그러나 안심하기 바란다. 당신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지 않으며 실연의 고통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일도 없다. 정말로 당신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건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다. 많은 남자들이 전 여자친구에게 잔인하게 굴고는 다음번 연애에서 마저 진심을 다하지 않는다. 전 여자친구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써놓고 다음번 연애에서 갑자기 인색하게 굴기 시작한다. 계속 전 여자친구의 그림자를 끌어안고 연애하는 셈이다.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스스로는 성숙해진 거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더 나약해진 것일 뿐이다. 이별 자체는 그리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가 진심을 다해도 당신이 그것을 거짓일 거라고 의심하는 것,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에서 악의를 찾아내려 드는 것. 몇 년 전 나의 한 친구는 남자친구의 관계에서 임신을 하게 된 일이 있었다. 남자친구는 그 길로 무책임하게 도망가 버렸다. 그날 밤 그녀는 울면서 나에게 전화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 후로 한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한 달 후 그녀는 밝고 평온한 모습으로 나타나 나에게 말했다. 이젠 괜찮아졌어. 고마워. 이건 그때 빌렸던 돈이야. 괜찮아졌다니 다행이다. 나는 웃으며 그녀에게 대답했고 그녀도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그녀가 입었을 상처가 결국 가볍다고 할 수 없기에 나는 그녀가 다시는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했다. 그런 나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는 작년에 결혼했다. 남편은 5살 많은 남자였는데 그녀는 매일 그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은 그녀와 함께 여행을 떠날 때마다 손수 운전을 한다고 했다. 하루는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남편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니?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 거야. 그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때 나는 믿음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믿음이란 삶이 나를 가차없이 패대기 치더라도 세상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나는 새로 알게 된 사람도 친해진 친구도 많아졌다.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다. 대부분의 인연은 사실 나그네와 같다. 인생의 어느 한 시기에 내 곁에 머물다 떠나가는 존재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참 재미있다. 어제까지 다정하게 손잡았던 상대와도 바로 다음날 대면대면 해지기도 하니 말이다. 지난날의 어떤 일이나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나중에도 모든 일이 잘못되리라는 법은 없다. 미래에는 분명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좋은 사람과 좋은 일들이 있다. 단 하나라도 있다. 그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지난날의 그림자를 끌어안은 채 의심과 부정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환한 믿음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그 아픔을 이겨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그 연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시련은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두려운 일은 이미 떠나간 사람 때문에 자신을 내팽개 치고 과거의 그림자에만 갇혀서 다음번에 만나는 더 좋은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에게 가해진 공격이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그 공격으로 인해 당신이 더욱 강해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한때나마 당신과 함께 있어준 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길 바란다. 그동안 고마웠어. 난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란다. 좋은 믿음이 단단해질수록 좋은 누군가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런 당신이야말로 더욱 행복해진 당신, 사랑받는 당신, 자신의 마음에 드는 당신의 모습이다. 네, 오늘은 당신은 겉보기에 노력하고 있을 뿐 책을 먹어봤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